또 요즘같이 완전 양극화가 또 심해지고 좀 경기가 안 좋을 때 되면 진짜 아파트는 입지의 힘이 좋다는 걸 좀 체감하게 되지 않을까요? 맞죠.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 아파트의 집값을 좌우하는 거는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입지더라고요. 맞아요. 브랜드도 좋고 내장도 좋고 다 좋아도 입지가 안 좋아 버리게 되면은 더 이상 수요가 늘어나지 않더라고요. 그 입지를 가장 잘 증명하는 게 뭐냐? 역세권이에요. 그건 맞죠. 사실 부산에서 평지 역세권 일단 이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거. 이야. 와, 아니, 거의 다 올라왔네요. 다 젖은 것 같이 보이죠, 이게? 이게 올해 12월 31일 날 준공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 채 안 남은 거니까. 지금 골조는 다 올라가서 지금 내장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가야 롯데캐슬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지금 이게 롯데캐슬 진구에 이 가야 대로에서 이제 대장 아파트 누구나 다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 가야 롯데캐슬 골드 아너 여기죠. 근데 바로 옆에 쌍둥이 아파트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롯데캐슬 1차인지 2차인지 사실상 2차. 가야 힐스테이트. 사실상 근데 딱 붙어 있긴 하지만 브랜드가 더 다르잖아, 이게. 힐스테이트가 뭐예요, 또? 레미안하고 힐스테이트. 항상 이 아파트 브랜드 평판 지수에서 1, 2위를 다투는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롯데도 물론 충분히 좋은 아파트지만 이 힐스테이트하고 그리고 이제 레미안은 그 위의 급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 부산에는 힐스테이트가 실패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가야대로가 특이하게도 롯데가 공급이 엄청 많이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부암역에 롯데캐슬 엘루체, 그리고 가야역에 지금 분양하고 있죠. 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 L이 있고, 그리고 여기 가야대로에 이제 엄연한 대장 아파트 가야 롯데캐슬 골드아너. 저기 줄에 가면은 또 롯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줄에 롯데캐슬 골드스마트. 이게 롯데가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놀랍고 신기하게도 여기 옆에 보면은 여기 가야 4구역이 있어요. 가야 4구역. 그러니까 얘도 또 롯데가 단독으로 이제 시공을 해요. 여기가 거의 1998세대 2000세대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가야랑 롯데랑 뭔가 있나요? 사실 가야랑 롯데랑도 연관성이 있지만 유달리 이제 부산에서 롯데 선호 현상이 또 있는 것 같고, 선호 현상이 있어서 롯데가 이제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은 롯데가 공급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아 롯데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참 롯데가 부산에 많다. 특히나 가야대로에서는 뭐 거의 뭐 다 잡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롯데가 다 잡고 있는 이 와중에 힐스테이트입니다. 대장 아파트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죠? 맞아요. 가야 쪽에서는 아파트를 고민하는 사람들한테는 많은 불안을 없앨 수 있는 위치긴 해요, 그죠? 최근에 가야 쪽 라인에서 공급이 많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이제 부안부터 해서 쌍용도 있고, 그리고 대시양도 있고, 그리고 가야역 롯데캐슬도 있고, 그리고 힐스테이트도 이렇게 4개가 지금 공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4개 다 보시고 고민하시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가야 롯데캐슬 여기를 오고 싶은데 그렇죠.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비교되는 게 여기에.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 이 아파트 기준으로 다른 아파트를 평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이게 바로미터, 이 기준이 되는 아파트, 여기 바로 롯데캐슬 골드 아너인데 이 아파트하고 비교할 건 사실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게 올라가면 얘도 같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같은 부지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이게 원래 같은 부지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원래 이게 같은 부지로 하려고 했대요. 근데 요만큼이 옛날에 여기 공장 부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 부지, 공장. 공장 부지. 예, 여기 공장이었는데 여기 매입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할 때. 그래서 요만큼 네모 반듯한 모양에서 이렇게 힐스테이트 부분만 띄워놓고 골드 아너가 된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렇죠. 사실상 원래 한 아파트나 다름없었던 그런 땅인 거죠, 사실은. 입지적 이점이라든지 상권이라든지 전부 다 공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동의대역이란 말이에요, 얘가. 동의대역에서 5번 출구에서 가야 에스테이트까지 한 3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이때 가볼 거긴 한데 그 정도로 완전 초역세권이니까. 동의대 상권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잘.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야 상권 아니면 개금 상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딱 여기는 중간이에요. 이도 저도 아닌 게 아니라 사실은 중첩이 돼 있어. 가야 상권도 개금 상권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입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히 대장이 아니죠, 그죠? 이유가 있어요. 이따 가보면 알겠지만 단지 아파트는 거의 상가들이 많이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거의 한 60~70%는 부동산이야. 그런데 이 아파트 다 차 있어. 다 분양됐고 다 차 있어, 상가가. 근데 그 상가 업종도 다양하게 다 있어. 뭐 투썸도 있고 치킨집, 뚜레쥬르 빵집도 있고, 그리고 삼겹살집도 있고, 다양한 상가들이 다 들어가 있다. 이 아파트 자체를 상권으로 봐도 무방한데 주상복합이 아니에요. 단지 아파트라는 거. 땅의 입지가 가치를 엄청 높여주는 거죠, 이게. 주거지에 지어진 공동주택 아파트 홀드하느랑 힐스테이트 이렇게 2개밖에 없다고 봐도 무방한 신축 중에서는 거죠. 그렇게 봐도 무방해요. 왜냐면은 인간 펜테리움이나 이진젠시티, 가야역, 롯데캐슬, 엘루체 등등 다 주상복합이에요. 다 주상복합. 그렇죠. 특히나 역세권 대로변에서는 바로 옆에 붙어있는 이 땅들은 주상복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업지니까 거기가. 그런데 골드 아너와 힐스테이트는 죽어지기 때문에 단지형 아파트가 나올 수 있었다. 요즘 분양시장 돌아가는 거 보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집 살려고 하면 또 높아져 있고 내가 또 집 살려고 하면 높아져 있어. 이게 맞나 이게 현실적으로 약간 이런 생각을 항상 하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특히나 이게 전쟁 터졌잖아 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자재 수급도 어렵고 인테리어 내장재나 이런 것들도 계속 가격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높아지는 가격에 분양을 할 건데 집을 마련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괜찮은 집을 매입하는 게 그나마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 지금이 이제 제일 가격이 싼 시점이 있다 보니까 그죠? 맞아요. 그러면 힐스테이트 앞으로 해가지고 세입토끼님이 알려주시는 상가 그리고 지하철역 부근 한번 보러 갈까요? 한번 가보시죠. 네. 네. 세입토끼는 우리 요거와 비슷한 또 사례가 하나 있지 않아요 부산에? 어디가 있을까요? 그 남천더 샵 앞에 힐스테이트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어. 남천더 샵이 탁 있고 그 옆에 힐스테이트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골드 하나가 딱 있고 그 옆에 그렇죠, 이제 그렇죠. 가야 힐스테이트가 있는 게 비슷해요. 비슷한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어? 뭐가 다르죠? 똑같은 힐스테이트잖아요. 걔는 현대 엔지니어링이 시공을 한 힐스테이트고 오. 이건 현대 건설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아 시공이 달라요. 다르구나. 민감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런 것까지도 다 디테일하게 파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힐스테이트가 작은 단지에서 이제 올라가면서 더샵의 이점이나 이런 거를 많이 흡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상권이 더 확장되고 그 바로 옆에 또 이제 메디컬 센터 올라가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가격도 처음에 도샵이랑 비교해서 그렇게 가성비가 좋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잘 따라 올라간 걸로 알거든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은 그거 같이 묶여갑니다. 어차피 그 동네는 힐스테이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는 대남교차로 남천동이 중요한 거예요. 남천동이. 그 여기도 똑같은 거잖아요. 여기도 이제 이 동네에서는 가야대로에서는 제일 좋은 입지. 뭐 남천동하고 비교할 순 없지만 이 라인에서 진구의 부산 가야대로 라인에서는 제일 좋은 입지. 검증받은 겁니다. 왜? 골드 아너의 가격으로 검증을 받은 거예요. 아, 제가 얼마 전에 여기 들어간 적 있단 말이에요. 여기. 야, 그래서 내부가 어떤지 제가 실제로 한번 보고 왔는데, 그때도 한번 저도 영상 한번 찍어봤어요. 찍어봤는데, 이제 현대건설 측에서, 내부는 노출시키면 안 된다. 아쉽게도 이제 공개를 해드리지 못하는데, 안에 내부 들어가 보니까 참 좋더라. 그게 뭐가 좋냐 하면은, 지하철에 되게 가깝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앞이라면서요? 네, 바로 앞인데, 이 맨 앞동이나 맨 뒷동이나 큰 차이가 없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단지가 작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올라와서 맨 앞동, 맨 뒷동하고 차이가 1분도 안 나더라. 그럼 전체, 아파트 단지 전체가 초역세권인 그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대현동에 보면은 힐스테이트 프로젝트 있잖아요. 대현혁신. 아, 혁신 알죠? 앞에는 그냥 경성대역 초역세권이라 볼 수 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그거는 황령산 쪽에 가까워지는, 터널에 가까워지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역세권 아파트는 아니란 말이에요. 뒷동은 단지 안에서도 어떤 집은 역세권, 어떤 집은 역세권이 아닌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 아파트는 전체 동이 전부 다 초역세권이다. 1분 30초 안에서 다 끝난다. 동간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동마다 피가 많이 차이 나는 것도 대단지 아파트에 대해서는 좋긴 하지만 애들 키우기에는 너무 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도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맞아요. 그러니까 큰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가 달리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안에서 다른 학교를 가고 그러니까 막. 단지별로 쟤는 저 학교, 쟤는 저 학교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그런 단지에 대한 차별점은 없다. 그리고 여기가 이 동네 라인 자체가 진구에서 학교가 참 많기로 유명한 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있지만 중고등학교까지도 다 학교가 몰려 있거든요. 학군도 굉장히 좋은 입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도 지금 이게 대학교 이제 차인가? 동의대 이제. 요즘에는 부산에서 진짜 거리에 학생이나 애들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가 예전만 해도 진짜 대학교 상권하면 참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얼마 전에 들어가 봤거든요. 요 입구가 바로 이 아파트 들어가는 이쪽에. 입구예요. 네.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시면은 이 단지로 다 출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바로 그냥 단지가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열로. 네, 여기 이리로 딱 들어가 봤어요, 제가. 저기서부터 저기 지하철 5번 출구까지. 이거 바로 뭐 앞이네요. 100m도 안 돼, 100m도. 진짜네. 바로 앞이에요, 바로 앞에. 이건 그냥 나오자마자 바로 집으로 가실 수 있는. 야, 진짜 완전 초역세권이다, 여기. 그리고 지금 우리 평지를 걷고 있잖아요. 네. 부산의 평지인데 이렇게 초역세권 드물잖아요. 그런데 또 힐스테이트야. 이거면 끝난 거 아니에요, 사실? 바로 앞에 지금 동의대 5번 출구. 그니까요.
그러면 진짜 실제로 초역세권인 아파트가 지금 브랜드만 달리하고 두 개가 붙어 있는 거니까. 맞아요. 물론 이제 이 아파트는 여기뿐만 아니라 입구가 저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5번 출구에서 가깝다는 거고 가야 롯데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도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상가가 다 잘 되어 있는데 얼마 전까지 봤을 때는 저거 임대가 없었는데 임대가 있네. 야, 경기가 어려워. 경기가 안 좋긴 한가 봐요. 야, 이렇게 꽉 들어있는 상가조차도 이제 이런 게 임대가 나온 거 보면 어려워요. 뚜레쥬루 있습니다. 뚜레쥬루. 집 근처에 빵집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요즘에 한국 빵 유명하잖아요. 또 이게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지금 인기 있는 프랜차이즈가 또 파리바게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빵이 이렇게 유명하대요. 한국 빵인데 파리바게트. 네, 뚜레쥬루도 지금 공격적으로 이제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좋다. 확실히 여기 대로변이 네. 예전에 비해서 엄청 뭐랄까 깔끔하게 정돈된 그렇죠. 느낌이에요. 우리 그 흔히 옛날 생각하시면은 가야 그쪽 하면은 막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 요즘 사람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게 언제부터냐? 이 아파트 들어서고 나서부터. 주변에가 엄청 깔끔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가야역 근처에는 사실 상권이 좀 없었는데 동의대역부터는 이제 개금까지 쭉 이어지는 요 상권이 있거든요. 개금 상권을 누리고 있으면서 좀 옆에 가야 상권도 같이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입지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투썸 엄청 크잖아요. 이거. 투썸. 투썸이 근처에 있고, 자 보시면은 이 아파트 보세요. 부동산 다 있고. 자, 축산 직판장, 축산 직판장이 있네. 네, 야채 가게, 김밥집, 뭐 부동산이 하나밖에 안 보여요 지금까지. 그리고 삼겹살집, GS, 저기 보니까 뭐 왓더버거도 있고 10%도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다양한 업종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가지 않더라도 이 집 주변에서 상권을 잘 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입지다. BRT 버스 정류장도 그거 되게 바로 앞에 중요하죠. 지금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대장 아파트의 입지를 다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게 정말 장점이긴 하네요. 우리 지하철도 중요한데 요즘 BRT 저번에 한번 타봤거든요. 와, 더 좋아. 빨라요. 엄청 빨라요. 이게 BRT가 처음에는 운전할 때는 누가 BRT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길 막히게 하는 거야 진짜 이랬는데 BRT 타다 보니까 야 BRT 타면 좋아. 버스 탄 사람한테 최고야. 맞아. 지하철처럼 내려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또. 와, 가야 되는 쪽 라인에 BRT도 너무 잘 돼 있어서 그것도 참 좋더라. 목마른데 이따 10% 한잔 해야겠다. 맞죠? 한잔 할까요 일단? 너무 목말라 지금.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앞에 지금 상가가 있나요?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 옆으로. 그러니까 어디 쪽이냐면은 5번 출구 쪽으로 내려왔잖아요. 네. 그 옆으로. 그 옆으로. 네, 그 옆으로 해서 이제 들어오죠.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안 돌아도 그쪽에서 다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권이 더 확장된다는 거 보시면 돼요. 닭집도 참 많네 지금. 옷구닥 거기다 살아서는데 여기 참 옷구 닫고 있고.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우리 쭉 걸어가는데 네. 여기 주변에 개발 예정지가 참 많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아까 언급했던 가야 1구역, 가야 4구역도 있지만 저기 옛날 홈플러스 자리, 가야 홈플러스 자리가 지금은 텅 비어 있거든요. 저기가 이제 당연히 주상복합으로 올라올 예정인데 그럼 원래 비싼 땅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그럼 땅 매입하는데 당연히 비쌌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개발 계획을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바로 위에는 가야 4구역이고 여기는 롯데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가야 1구역 같은 경우에는 대우건설하고 현대산업개발, 그러니까 프로지오하고 아이파크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야, 그러면 이쪽에 지금 엄청난 주거단지가 타운이 형성이 되네요. 그렇죠. 가야 개금 라인이 언제 이렇게 천지개벽을 했는지 나 이해를 못하겠네. 그러니까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진짜. 보시면 지금 이쪽이 지금 이지젠시티, 저기가 저 젊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아파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좋죠. 그러니까 평지에 여기 개금 이거 보세요. 상권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완전 평지에 그러니까 도로가 억수 깔끔해. 저건 또 어떤 아파트죠? 저 앞에? 저기 롯데. 롯데네? 저것도 롯데. 여기네요. 앞에 확 비어있네. 그렇죠. 부지 상당히 넓어요, 그래도. 야, 옛날에 홈플러스 시절 그립다 그리워. 아니, 되게 높네요. 그러니까. 지도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체감이 안 오더만은. 우리 얼마 전에 그 서면 서밋 했잖아요. 서면 네. 서밋. 한 그 정도 부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큰가? 약간 하여튼 부지가 엄청 커요, 맞죠? 괜찮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수 있겠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딱 봐도 비싼 아파트 들어오겠죠? 입지가. 그러니까 여기는 싸게 분양이 안 되는 입지니까. 무조건 내가 편한 곳에서 살겠다는 마인드로는 집 사기가 쉽지가 않은 시대예요, 그죠? 그러니까 집 하나만 갖고 만족해? 약간 이런 시절은 약간 지난 것 같아요. 아. 물론 이게 투기를 조장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투기를 그럼요. 조장해서 집 계속 사 이런 건 아닙니다. 실거주 위주로 보시되 참 심사숙고하셔야겠지만 좋은 집을 고르시는 거 여러 군데를 알아보시고 그 중에서도 뭐 제일 중요한 건 입지겠죠, 입지. 그 입지를 잘 파악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다. 또 요즘같이 완전 양극화가 또 심해지고 좀 경기가 안 좋을 때 되면
진짜 아파트는 입지의 힘이 좋다는 걸 좀 체감하게 되지 않을까요? 맞죠.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 아파트의 집값을 좌우하는 거는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입지더라고요. 맞아요. 브랜드도 좋고 내장도 좋고 다 좋아도 입지가 안 좋아 버리게 되면은 더 이상 수요가 늘어나지 않더라고요. 그 입지를 가장 잘 증명하는 게 뭐냐? 역세권이에요. 그건 맞죠. 사실 부산에서 평지 역세권 일단 이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거. 여기 근처인가요? 가면 재개발 사구역이? 이쪽이요. 이쪽. 이쪽? 네. 위쪽으로? 이쪽으로. 1998세대 정도니까 규모가 크죠? 내가 살 집, 내 집 주변에 큰 굵직굵직한 개발들이 예정이 많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악재가 아니고 호재입니다. 호재죠. 앞으로 점점 이 동네가 조금 더 좋아진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이시게 되면은 동네 자체가 깔끔하게 정돈이 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오래된 노후화된 것도 이제 한 번에 좀 이렇게 개선이 좀 되고. 재개발까지 가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이제 재개발까지 가고 있는 게 일단 바로 옆에 있고 그 아파트 가격이 한 2,900까지 예상이 되니까 이 주변에 전체적으로 이제 집값이 새 집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분양가 높은 걸로 자리매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생각했던 약간 이제 낙후된 지역이라고 생각 들었던 뭔가 옛 가야랑은 확실히 달라요. 옛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완전 달라졌습니다 지금. 활기차기도 하고 네. 도로가 너무 깔끔하게 정돈이 잘 돼 있고.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이 골드하너 있잖아요. 요 지금 대장 아파트라고 얘기하는 골드하너. 네. 이거 1000세대가 안 돼요. 아 그렇구나. 이거 대단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으로 입지를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입지가 완전히 훌륭하다. 아 진짜 훌륭한 입지이기 네. 때문에 그게 가능하겠죠. 1000세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히스테이트하고 합하면 한 거의 1400세대 정도 되거든요. 사실상 그 두 개가 하나의 단지로 했어야만 원래는 맞는 거다. 지금 골드하너 같은 경우는 최고가가 얼마나 찍혔어요 여기? 최근 실거래가 8억 9천까지 지키고 나요. 물론 84 기준으로. 8억 9천이면 지금 힐스테이트보다 조금 비싼. 조금 비싸죠. 이 아파트가 여기서 머무를 아파트가 아니고 계속 올라갈 아파트예요, 사실. 그렇죠. 입지 네. 보면. 높게 보시는 분들은 한 10억, 11억까지도 보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계속 올라갈 아파트. 왜? 입지가 너무 좋으니까. 어차피 이렇게 쌍둥이처럼 붙어 있는 데는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힐스테이트가 얘를 뛰어넘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하지만 얘가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갈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러면 더 5년 신축 아파트는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렇죠, 그렇죠.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조건이 또 괜찮아졌기 때문에 구매하는 것도 좀 덜 부담스럽죠. 지금 또 이거를 놓치시면 안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네. 딱 그겁니다. 지금 가야 스테이트가 조건이 변경됐어요. 네. 어떤 조건이 변경됐냐? 얼마 전까지 이제 계약금 5%를 내시면은 그걸로 이제 입주 때까지 쭉 끌고 가시고 그리고 입주 때 분양가의 5%를 캐시백 해드렸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 좀 조건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 계약금 5% 내는 게 아니야 이제는. 그러면요. 계약금을 1,000만 원을 내시면 돼요. 아.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야, 처음 들어가는 목돈이 되게 줄어들겠네요. 확 줄어들죠. 거기다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런데 그 1,000만 원 내고 나면은 중도금 자서 후에 1,000만 원 다시 계약 축하금을 또 드려. 어? 그 계약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아, 실제로는 이제 계약금으로는 돈이 들어가진 않고. 그러니까 계약금 0원으로 내 입주 때까지 끌고 가실 수 있다. 그러면 계약금은 1,000만 원인데 네. 1,000만 원은 돌려받고 그렇죠. 그리고 5%를 또 돌려받는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금은 제로인 거야, 사실상. 그리고 분양금의 5%를 어떻게 보면 사실상 할인인 거죠. 아. 사실상 할인으로 드리는 그런 조건이 아니, 변경됐다. 그러면 입주가 언제라 하셨죠? 26년 12월 31일 준공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내년쯤 되겠네요. 내년 초. 그러니까 이제 입주하면 내년 한 1, 2월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럼 내년 초까지 이사를 계획하거나 어차피 아파트를 사겠다고 계획을 하신 분한테는 너무 좋은 정보 아니 아니에요? 이사하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내가 새 집을 살려고 생각을 했다. 아, 이런 분들한테 이런 조건이 어딨습니까? 아주 좋은 기회인 거죠. 돈이 안 들어가고 내가 일단은 잡아둘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주식장이 뭐 지금 들쭉날쭉 하긴 해요. 얼마 전까지 내가 좋았다 얘기했는데 지금도 안 좋아. 들쭉날쭉 하긴 주식. 하는데. 아씨, 스트레스 받아. 자, 그래도 이제 우리가 계약금 낼 돈을 세이브해서 다른 투자로 1년 동안은 굴릴 수가 있으니까 그거 참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많은 아파트들이 뭐 계약금, 영원, 그리고 할인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안 되는 곳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결국에는 아 내가 이 아파트를 사도 되나? 아무리 싸다 하더라도 이 손님들은 바보가 아니니까. 자, 거기에서 제가 사례를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남의 아파트를 좀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생각할게요. 제가 두루뭉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먹히는 아파트가 있고 안 먹히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먹히는 아파트 브랜드가 먹힙니다. 브랜드가. 브랜드. 안 먹히는 아파트 뭐 이름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뭐 1군 아파트 이 라인에는 안 들어온다. 그건 좀 잘 안 먹히더라고요. 결국 값싼 거 알겠고 목돈 안 들어가는 거 알겠는데 확신이 있냐 없냐잖아요. 그렇죠. 그 확신이 바로 브랜드. 이 브랜드의 가치 굉장히 중요하다.
아주 좋은 조건으로 분양 조건을 만들어 놓지만 되는 아파트와 안 되는 아파트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되는 아파트의 기준만 딱 하나 말씀드리면 바로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부역대 신평초 얘기를 하는 게 그쵸.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너도 나도 갖고 싶어하는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고 살기 좋다는 게 분명하니까.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참 부역대 신평조 너무 잘 만든 말 같으니까. 저는 정말 잘 맞는 말인 누가 것 같아요.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니까. 이거 일반적으로 인정한다는 얘기거든 이게. 내 기준을 바라보지 마라. 일반적인 기준을 따라라. 사실 그게 제일 좋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브랜드 아파트들 그리고 또 조건 풀어주는 것들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고객님들이 선택했을 때 나중에 후회가 안 되는 건 뭐냐? 좋은 집이다. 그렇죠. 조건 좋은 집이 아니고 좋은 집이다. 누가 봐도 사고 싶은 집. 좋은 집인데 조건까지 좋아야지 이제 금상첨화가 되는 거지. 좋은 집이라는 기준 없이 그냥 조건만 좋다. 아 이런 건 하면 안 됩니다. 부역대 신평조 중에서 다 갖췄어요. 이 아파트는 대단지 빼고. 그렇죠. 대단지는 좀 이거 좀 아니라고 아쉽긴 봐도. 한데 그거 다 네. 갖추면 더 비쌌겠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롯데캐슬 골드아너 가야대로 이 대장 아파트하고 같이 묶였을 때는 대단지가 된다. 이렇게 그거 말고는 빠지는 게 없다. 그리고 조건도 상당히 좋게 풀어놨으니까 이사를 계획하시거나 내가 이제 첫 집을 마련하려고 하셨던 분들 한번 주목할 만하다. 아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 2단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여기 2단지 큰 단지도 아닌데 왜 1단지 2단지가 나눠져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거는 땅 주인이 달랐다. 그래서 시행사가 두 개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단지 2단지 이렇게 형식상 나눠 놓은 거고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2단지에 한해서는 또 특별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2단지가 21세대에 한해서 우리가 추가 5% 할인을 더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10%의 할인 혜택을 받는 거예요. 2단지 21세대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원래 예전에 아이만 플랜이라고 청약할 때 신혼부부거나 다자녀거나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5%를 더 깎아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그럼 신혼부부랑 다자녀한테만 등등 뭐 이런 하도 애를 안 낳잖아요. 요즘에. 아, 그렇죠, 그렇죠. 하도 애를 안 낳고 하니까 그런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거 제가 두루뭉술 말씀드리는 거니까 내용이 복잡하니까 자 그렇게 21세대를 부산시에서 제공하는 아이만 플랜이라는 게 적용이 됐던 단지예요. 여기가 이 단지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보면 잘 된 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건데 그 21세대가 청약에서 당첨돼가지고 계약까지 간 사례가 한 건도 없었어. 오. 그러니까 21세대 그대로 남아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조건 변경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이것도 추가로 그냥 묻고 더블로 가 이렇게 된 거지 이게. 그래서 2단지 21세대는 대신에 이번에 조건이 없어졌어요. 빨리 와서 선착순 21세대야. 아. 선착순으로 오시게 되면은 21세대에 한해서 5% 추가 할인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10% 할인이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이왕 한다면 싼 게 좋죠. 이게 이런 거 있어요. 아무리 좋은 아파트도 사실은 가격이 너무 비싸져 버려. 그렇죠. 그러면 좋은 아파트가 아닌 거예요 아, 나한테는. 그래서 가격이 비싼 건 좋은 아파트가 아니에요. 나한테 내 맞든. 예산에 맞는 아파트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아니 다 좋은데 이건 할인 좀 더 해주네? 야 이거처럼 좋은 아파트가 어딨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 기회는 잡으시면은 나중에 분명 득이 될 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힐스테이트 와가지고 좀 둘러보고 주변도 좀 둘러보고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대해서 얘기도 좀 많이 들어봤는데 지금은 아직 공사 중이라서 이제 안에 들어가 볼 수는 없잖아요. 아쉽게도 이제 내부를 보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있는 게 뭡니까? 모델하우스잖아요. 모델하우스. 우리 이제 모델하우스 가서 가면 내부 한번 봐야죠. 그렇죠. 그러면 내부 가가지고 그 유니트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시죠. 모델하우스 왔습니다. 바쁘다 오늘. 아까 우리 현장에서 보고 왔잖아요. 보면은 주변에가 개발 계획이 엄청 많이 있다. 그리고 괜찮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와서 동네가 상당히 좋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시면은 그대로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아까 언급했던 게 이제 가야 1구역 말씀드렸잖아요. 1863세대 이렇게 들어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옆에 있어요. 이렇게. 예, 1구역 이 대단지로 이렇게 들어오게 될 예정이고 그리고 여기 또 4구역이 또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또 대단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가봤잖아요. 여기 홈플러스. 네네네. 그 홈플러스도 상당히 여기 보면은 부지가 작아 보이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 작아 보이지 굉장히 컸어요. 맞죠? 맞아요. 네. 약간 서면 서밋 정도 크기 정도의 부지가 아닌가. 그러면 아마 그 비슷한 게 올라오겠죠. 그러면 가늠할 수 있을 거야. 이 주변에 이렇게 개발 단지가 있는데 다 괜찮은 아파트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주변이 얼마나 좋아지겠냐. 그리고 평균 매매가가 얼마나 올라가겠냐.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힐스테이트 앞으로의 가치도 괜찮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주를 하고 나서도 이게 궁금하면 이쪽을 이렇게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뭐 굳이 뭐 힐스테이트 가야가 아니더라도 이 주변을 전체를 보시게 되면은 부동산 공부하는
프로인데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 이게 보세요. 보시게 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디가 제일 입지가 좋은 것 같으세요? 저기죠. 제일 좋잖아요. 누가 봐도. 여기가 입지가 좋잖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국에는 마지막에 좌우하는 거는 입지가 좌우한다. 왜? 여기 다 브랜드 들어올 거니까 브랜드 단지 다 들어올 건데 마지막에 결국에 가격을 좌우하는 거는 입지다. 입지 불패.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서 봤던 것처럼 여기 모형도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모형도만 보시고 판단할 건 아니에요. 항상 현장이랑 같이 이렇게 크로스 체크하면서 보셔야 되거든요. 네. 제가 또 드론을 또 찍었어요. 드론을 찍어가지고 전체를 다 조망하면서 어디가 좋은지까지도 알려드릴 수가 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이 여기죠, 여기. 아, 자, 여기였잖아요, 아까. 자,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롯데캐슬 골드 아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야 롯데. 가야 롯데랑 딱 붙어 있는 아파트 보셨었죠, 아까? 네네네. 쌍둥이 단지로 이렇게 있는 아파트 보셨을 건데 바로 옆에 있네. 우리 아까 찍었던 그 자리에서. 맞아요. 우리 아까 전에 현장에서 이렇게 걸어서 지하철역 가는 쪽이 이쪽으로 이렇게. 저쪽으로. 네. 그 대로변 쪽 저쪽으로 가게 되면은 동의대역 5번 출구에서 30초도 안 걸렸거든요. 아까 맞아요, 사실. 맞아요. 네. 아. 그렇게 완전 초역세권이다.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주 가까워. 딱 역 앞에서 왜 골드하나 가는 길 말고 네. 저 펜스 쳐 있는데 바로 들어간다고 그렇죠. 말씀하셨던 것이 이쪽 라인이죠. 맞아요. 여기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안에 들어가 봤거든요. 첫 번째 동 여기 제일 가까운 동하고 저 멀리 있는 동하고 1분밖에 거리가 안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전체가 다 초역세권이다. 그래서 제가 큰 단지 아니고 작은 단지의 장점은 바로 뭐냐? 진짜 이렇게 지하철에서 전체가 다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동간의 차이가 별로 없다. 네.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그 만나서 했을 때 이 반대편 쪽이 그 반도보라였던가요? 저쪽이? 이쪽이 반도보라였죠, 네. 이쪽에. 그러면 이쪽 대로변 라인 쪽에서는 엄청 조망이 잘 나오겠네요. 이쪽 조망 좋아요. 이쪽으로 지금 여기 가야 1구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서 보면 가야 1구역의 없으니까. 부지가 턱닦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망하고는 나중에 됐을 때는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그것도 감안해서 보시긴 하셔야 돼요. 그러나 거리가 워낙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온다고 해서 뭐 조망권이 완전 해쳐가지고 이거는 못 살겠네 이러진 않아요. 다만 지금보다는 좀 변화가 있다. 이쪽이 남동향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쪽 방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남서향 방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쪽도 이쪽 있고. 방향은 변동성이 없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쪽도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정남향이에요. 요즘에 정남향집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하기가 힘들어요. 네, 정남향집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원도심권 내에 초역세권인데 정남향집이 나온다. 쉽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 정남향집을 지어버리게 되면 뒷동들은 다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다 막히잖아요. 그런데 가능한 이유가 하나 있어. 뒷동이 없어. 이 단지는. 혼자야? 아직 싱글이야. 그렇기 때문에 특이한 단지가 이 단지다. 그러니까 이 단지 장점 하나가 더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선호가 있겠네요, 저기도. 그러니까 이게 추가적으로 드린 혜택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선착순 저거구나. 21세대가 또 추가적으로 5% 할인이 들어간다. 그게 이 단지. 예, 여기에요, 여기에. 기억 한번 해놓으십시오. 네. 여기가 아까 21세대만? 그렇죠. 21세대. 선착순 21세대. 근데 지금 21세대가 다 남아있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제가 말하는 동안에도 계약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21세대는 아니고 좀 일부 세대 남아있어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으시면 모델에서 방문해 주셔야겠죠? 전화 주시면 되지. 그렇죠. 그 전화 위인가 아래인가? 위, 아래, 위, 아래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 온 게 좀 내부를 꼭 보기 그렇죠. 위해서잖아요. 네. 이런 거야 뭐 사실 현장 가서 보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내부를 보지 않았잖아요. 우리 내부 가서 한번 유니트 보여드릴게요. 모델로스 내에는 A 타입, B 타입 이게 두 개 나눠져 있는데 네. 84A, 84B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판상형 포비, 그리고 B 타입은 타워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 어디나 다 비슷하죠 이거는. 그렇죠. 자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쭉 들어오게 되면은 양쪽에 이렇게 신발장이 되어 있어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한쪽은 팬트리여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자, 모든 집이 다 내 마음에 드는 집이 없을 수는 있어. 그럼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 대신에 팬트리가 없는 부분 보완할 부분이 있다는 거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자 판상형 포베이는 뭡니까? 딱 들어오자마자 거의 옆에 이제 화장실 있죠? 그렇죠. 네, 화장실 어마어마하게 드라마틱하게 좋진 않아. 그냥 근데 신축 아파트 다 좋잖아요 요즘에. 딱 그 정도다. 깔끔하게 잘 돼 있다. 좋죠. 자 그리고 첫 번째 방 보게 되면 여기도 뭐 이렇게 다른 데하고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일반적인 방 크기로 딱 되어 있고요. 어떤 데는 뭐 전창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잖아요. 네네. 여기는 전창은 아니고 반창으로 되어 있어요. 반창으로 되어 있다고 뭐 다 나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는 더 좋은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애들 방으로 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려. 그러면은 통창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반창으로 되어 있는 게 좀 더 안정감이 있다. 왜? 그렇죠. 위험하잖아요. 좋은 점도 있다. 지금 여기처럼 침대 이렇게 놓고 책상 놓고 애들 방 하기 딱 좋겠네요, 우리. 충분하죠. 네. 또 판상인 포베이니까 바로 옆에 또 방이 있겠죠? 네, 작은 방 하나 더. 야, 근데 이 방은 옆방보다 좀 크게 나왔어요. 그러네. 딱 크죠? 잘 돼 있습니다. 자녀가 두 분이 아니라면 취미방으로 하셔도 되겠다, 그죠? 뭐 방은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으니 클수록 좋다. 자, 그리고 이제 주방, 거실인데
힐스테이트 느낌 나죠? 아, 약간 어떤 거에서 힐스테이트 얘기를 하시는지 알 것 이게 같아요. 뭔가 모르게 힐스테이트는 힐스테이트만의 인테리어 느낌이 좀 있으니까 네. 약간 색감이 다른 게 힐스테이트만의 톤이 있더라. 항상 맞아요, 보면은 고급진 느낌으로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집 가보면은 좀 작게 느껴지는 집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실이. 아,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그렇진 않고 보통 평범한 패스 타입처럼 잘 뽑혀져 있다. 넓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방 이렇게 팬트리가 있어요. 현관에선 팬트리가 없었잖아요. 네. 주방에는 팬트리가 있습니다. 팬트리가 사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요즘 신축 중에서는. 왜 그러냐? 사실 요즘에 마트도 많이 가지만 쿠팡 많이 시키잖아요. 쿠팡 시켜서 어디다 적재해야 됩니까? 팬트리 쌓아둘 곳이 필요하다. 저 같은 경우도 집에서 엄청 사 먹어요. 사놓고 이제 막 쌓아두거든요. 그 팬트리 열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 야, 이 먹을 것이 나한테 다 이렇게 있구나. 집안에 작은 마트를 꾸밀 수 있는 팬트리입니다. 확실히 이런 팬트리 있고 없고가 생각보다 삶의 질에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이게 없어도 못 사는 건 아닌데 팬트리가 있는 집에서 살다가 없는 집을 가잖아요. 못 삽니다. 네, 그건 못 삽니다. 너무 불편해가지고. 사람이 한번 눈높이 높아지면은 못 내려옵니다. 아, 맞아요. 네, 식탁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근데 약간 이게 특이한 점이 공간이 약간 작다는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튀어나와가지고 약간 그런 점이 있거든요. 평면상에 그런 이유가 있는 거는 안방에 사실 화장실이 이쪽으로 뽑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길쭉하게 이렇게 돼서 분리된 느낌이 들긴 해요. 이게 분리된 느낌이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공간을 확연하게 구분을 하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 그건 직접 와서 판단해 보셔라. 그리고 주방은 이렇게 디귿자형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부님들 가장 선호하는 주방 구조가 제가 이렇게 안내를 많이 하다 보면은 디귿자입니다. 디귿자. 아, 그래요? 네, 제 개인적인 견해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제가 약간 그래도 요리 좀 하거든요 집에서. 예를 들어서 뭐 감바스 같은 것도 할 줄 알아요. 그러려면은 이 공간을 좁으면 안 돼.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 뭐 공정이 되게 오래 걸려요. 새우를 이제 탁 해가지고 뭐 씻어가지고 해동해서 좀 말려가지고 수분기 빼고 양념하고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저처럼 벌려놓는 스타일한테서는 이 디귿자 구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일단은 동선이 너무 예, 넓어지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 공정을 놓쳐버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디귿자가 되어 있으면은 요리하는데 참 동선이 편하더라. 제 개인적인 경험담입니다. 그래서 새집토끼도 선호하는 디귿자형 주방입니다. 여기로 오시게 되면은 여기 다용도실이 있는데 얼마 전까지는 이제 이 공간이 쓸데없이 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이 공간 있잖아요. 이 공간. 네네네. 이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활용할 수가 있겠더라고 보면. 제가 요즘에 좀 와인에 빠졌거든요. 와인. 아, 우리 집에 와인 셀러를 놓으려고 하니까 공간이 없는 거야 이게. 도대체 어디다 놔야 돼? 이걸 갖다 거실에 놔야 돼? 주방에 놔야 돼? 근데 주방에 놓을 공간이 없어. 그런데 이 집은 그런 공간을 요 할 수가 와인셀러 규모 정도는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공간 활용이 가능한 공간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다용도실이 엄청 넓어요. 넓네요. 올인원 타입의 세탁기 건조기가 있고요. 엄청 넓게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워시 타워 이 유행이 또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큐에 올인원 타입으로 되어 있는 세탁기 건조기가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요 위에다가 이렇게 작은 선반 같은 거 짜셔도 되고 그리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쓰레기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충분히 넉넉히 자리하고 있다. 자, 주방하고 다용도실 참 좋더라. 자, 이제 안방 보여드릴게요. 네. 쭉 오시게 되면 안방입니다. 짜잔! 자, 이 안방, 그러니까 일반적인 84 타입의 안방 정도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이제 이 안방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여기 숨겨진 요소들이 하나하나 있으니 하나하나 또 풀어드릴게요. 우리 보통 이렇게 안방 얘기하고 발코니는 여기입니다 라고 끝난단 말이에요. 여기는 발코니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보세요. 자, 보시면 발코니 여기까지 나옵니다, 이게. 좀 길게 빠져있구나. 발코니가 엄청 길게 나오죠. 숨겨져 있는 발코니 공간이 있어요. 자, 아까 제가 처음에 현관 딱 들어왔을 때 양쪽이 신발장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현관 팬트리가 없네? 이랬는데 현관 팬트리가 없는 부족함을 긴 이 발코니 공간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다가 이렇게 장을 짜시고 아니면 뭐 이케아 가셔가지고 그냥 철제로 된 거 사셔도 그렇죠. 되니까 한샘 가셔서 사셔도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여유롭게 나온다라는 거 제가 또 꿀팁으로 알려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쭉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 비상대피 공간이 이만큼 또 있을 거야. 근데 비상대피 공간 한 게 너무 크잖아 이게. 비상대피 공간만으로 쓰기에는 공간이 너무 넓다. 원래는 그러면 안 되긴 하는데 여기 피해가 안 가는 선에서 적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으니까 이건 뭐 제가 이렇게 이 피난 공간 갖다가 다른 걸 쓰세요라고 하는 건 아니고 활용하려고 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더 있더라. 이런 점이 또 장점이죠. 쭉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실외기실이에요? 실외기실이죠. 예. 그러니까 실외기실이 이렇게 별도로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거예요. 보통은 이 정도에서 그냥 다 실외기실이랑 뭐 비상대피가 이렇게 혼재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공간 제외하고도 이만한 공간이 더 있으니까 공간 활용하기 참 좋더라. 실외기실이 상당히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깊숙이 그죠? 들어가 있으니까. 생각보다 소음은 많이 안 들리겠네요. 그렇죠. 발코니를 보셨는데 자,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룸이
드레스룸이 2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드레스룸 보여드릴게요. 드레스룸이 짜잔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요. 2개가 있다 보니까 엄청 크진 않아, 둘 다. 그러면은 공간 다 잡아먹겠죠, 사실은. 적당한 크기의 드레스룸이 있는데 공간이 2개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상당히 여유로워요. 옷이 엄청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족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아파트의 드레스룸이다 생각하시면은 이 공간이 하나 더 있다 생각하면 큰 옷장 2개 정도 사이즈 되겠네요. 충분히 적재 가능한 옷장 드레스룸이 있고요. 자, 그리고 바로 옆에 들어가면서 파우더룸이 있고, 파우더룸 중요하죠? 파우더룸이 이렇게 욕실하고 같이 마주치고 있으면 참 좋더라. 자,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기에 또 드레스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2개예요. 이렇게. 그래서 네. 아까 거기는 남자 옷, 여기는 여자 옷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좀 바뀐 것 같아. 여자가 좀 더 많지 않나요, 보통? 그렇죠. 이건 좀 잘못 집필한 것 같은데? 좀 바꿔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자, 그래서 2개의 드레스룸이 있기 때문에 옷이 부족하진 않은 것이다. 물론 옷이 많은 분들은 어디 가도 부족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욕실이 조금 길게 빠졌어요. 길게 빠져서 거실 부분에서는 약간 분리된 듯한 느낌을 주게 하는 게 이 이유였는데, 아니 그냥 이렇게 욕실만 봤을 때는 참 크고 여유롭더라. 크고 여유로운 부부 욕실이 있습니다. 공간이 조금 작다고 해서 욕실이랑 드레스룸을 이렇게 한 곳에 안 넣은 것도 좀 그래도 대단하다 생각해요. 세분화되어 있어가지고 좋게 생각하면 충분히 좋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구조다. 기본을 지키는 약간 그런 구조랄까. 그리고 이거 지은 데가 어디입니까? 힐스테이트 아닙니까? 힐스테이트. 네, 힐스테이트가 뭐 생각 없이 만들었겠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제 84A 타입 4베이를 보셨고 B 타입도 있으니까 B 타입도 한번 가볼게요. 네, 한번 가보시죠. 자, 우리 B타입 유니티를 보러 가기 전에 이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H 사일런트 홈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현대건설만의 아주 독보적인 층간소음 저감 신기술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살면은 매번 싸울 수 있는 것들이 층간소음이잖아요, 사실은. 그거 아니고서는 뭐 마주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층간소음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콘크리트식 아파트는 언제나 층간소음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H빔 형태의 그냥 그런 기둥식 아파트가 아닌 이상에는 그 주상복가 큰 뭐 제니스나 뭐 LCT, W나 이런 형태의 아파트가 아니고서는 콘크리트 벽식 아파트는 어쨌든 간에 층간소음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떤 아파트든지 간에. 근데 그거를 최소화하는 현대건설만의 신기술이 있더라. 자, 이걸 체험하실 수 있게 여기 체험장을 만들어 놨거든요. 네네. 자, 보게 되면은 자, 이게 일반 아파트입니다. 일반 아파트는 어때요? 소리도 막 재즈는 소리 들리고 막 이게 울리잖아요, 이게. 그렇죠. 한번 맞아보세요. 울려요. 많이 울리죠, 이게. 이게 일반적인 아파트예요. 자, 그런데 여기 현대건설만의 독보적인 기술 H 사일런트 홈 시스템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만져보세요. 손을 대보면 울리지가 않는구나. 충격도 완화가 되고 그냥 소리만 들어도 다르잖아요, 이게. 어머. 이거 뭐야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안쪽이? 이렇게 소음을 확 충격 흡수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층간 소음이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대건설만의 독보적인 신기술이라고 하니까 힐스테이트 사시는 분들은 층간 소음 때문에 걱정을 조금 덜어놓으셔도 될 것 같다. 바로 현대건설만의 H 사일런트 홈 시스템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발꿈치 쿵쿵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아본 사람이라면 정말 이게 얼마나 큰 부분인지 공감을 하실까요? 자, 우리 84 B타입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타워형 구조 B타입 보여드릴게요. 쫙 들어보세요. 자, 여기 B타입 같은 경우도 역시나 A타입이랑 마찬가지로 양쪽에 신발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신발장이 나중에 기본 하더라도 똑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요거는 달라져요. 네. 그렇구나. 네, 옵션입니다, 옵션. 자, 이렇게 신발 입장이 크게 양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발 많으신 분들도 넉넉하게 하실 수 있다. 자, 그리고 들어오셔가지고 바로 돌아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방이 있습니다. 자, 방이 있어요. 아까 첫 번째 A타입보다는 좀 더 큰 것 같아요, 맞죠? 그렇네요. A타입 작은 방보다는 조금 더 큰 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확장 부분이 생각보다 넓네요. 여기요? 거의 책상 하나 지금 들어갈 정도의 확장 부분이니까. 널찍널찍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 두 번째 방도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는데, 두 번째 방은 아까 A타입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방이 작고 두 번째 방이 큰 거였는데, 여긴 거꾸로네, 그러니까. 첫 번째 방이 크고 두 번째 방이 좀 작게. 작네.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러니까. 비슷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거실로 가는 중간에 이렇게 욕실이 있어요. 자, 뭐 욕실을 역시나 뭐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전 뭐 사실 아파트 소개하면서 욕실은 잘 언급은 안 해요. 욕실이 뭐 좋아봤자 욕실이고 안 좋아봤자 욕실이니까. 그러나 깔끔하게 신축 욕실은 잘 되어 있다. 자, 그리고 쭉 오세요. 야, 근데 넓다.
엄청 넓다, 맞죠? 아까 A타입보다 훨씬 넓은 규모의 거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개방감만큼은 A타입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야, 거실 넓고 참 좋네요. 우린 거실 위주로 생각을 하는데 하시는 분들은 B타입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실 생활 하시는 분들의 니즈를 딱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널찍널찍해가지고 거실 하나만큼은 A타입보다 좀 크더라. 그러니까 A타입이 좋다, B타입이 좋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생활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A타입이 좋을 수도 있고 B타입이 좋을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오셔가지고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쭉 길게 이렇게 이거 이제 옵션이 적용된 건데 길쭉한 아일랜드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요건 없고 요만큼 요 빨간선 라인만큼만 주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원래가 식탁 공간이죠. 그러니까 이 옵션 안 하신 분들 입주하게 되면 이거 없이 딱 저만큼 네. 돼 있겠네요. 근데 요거를 되게 좋아하시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앉으면 왼쪽으로 보면 전망 좋게 그렇지. 그냥 오른쪽으로 바로 그냥 음식 차려놓고 밥 바로 먹으면 돼.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차려놓고 사진도 많이 찍고 인스타에다 많이 올리고 하는데 그러기에 너무 좋더라. 네, 고급지니까. 지금 현재는 이게 옵션이 적용이 안 되는 시기가 도래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내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재 발주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 옵션이 적용이 안 되는데 선택을 못 한단 말이니까. 그러나 요거를 참고하셔가지고 나중에 그렇죠. 이렇게 요 부분만 인테리어 하신다고 한다면 요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식탁으로 안 쓸 때는 이만큼의 요리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활용도가 높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참 좋더라.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주방도 보게 되면은 주방도 뭐 일반적인 타워형이 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특별할 건 없지만 여기도 이 공간 자체가 넉넉하게 나와 있어서 주방 동선을 해치지는 않는다. 답답하지도 않고 여기 또 이렇게 주방창이 있는데 주방창을 이렇게 크게 빼놨어요. 답답함 없이 개방감 있게 만들어 놨더라. 근데 이건 좀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요. 저는 시원하게 딱 열리는 게 더 좋은데 이렇게 해놨는데 깔끔하고 예쁘긴 한데 바람이 좀 덜 들어오는 듯한 느낌도 든단 말이니까 이거는 뭐 개인의 취향 차이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용도실도 세탁기 건조기 넣고도 공간이 좀 있더라. 그런데 이제 A타입 좀 더 넓은 것 같긴 해요. 이게 네. B타입보다 그렇네요. A타입이 좀 더 넓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여기가 재활용 분리수거할 수 있는 공간은 아까 거기가 훨씬 더 넓었던 것 같긴 해요. 뭐 실외기실인데 실외기실 공간을 좀 넓어서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비치해 놓곤 했는데 실제로는 뭐 요 안에서 끝날 것 같기도 합니다. 굳이 뭐 여기까지 안 넣으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 집마다 장단점이 달라요 사실. 그래서 뭐가 압도적으로 좋다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항상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나의 니즈에 맞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취향에 맞는 집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시게 되면 여기 안방입니다. 자 안방도 아까랑 뭐 비슷해요. 넉넉하게 라지 킹 사이즈를 놔도 괜찮을 만큼의 공간 충분히 나온다. 침대 사이즈 가장 큰 거를 어떻게 들여놔도 다 공간이 넉넉한 거죠. 네. 제일 큰 사이즈 보니까 킹보다 더 큰 라지 킹 사이즈가 요즘에 침대 중에 제일 큰데 라지 킹로더라도 충분히 공간 나온다. 충분하겠네. 네. 패밀리 사이즈 그 놓는 데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아까. 그리고 여기는 아까랑 다르게 그냥 여기가 끝이에요. 네. 이렇게. 네. 안에 더 들어가는 그런 발코니 공간 따로 없습니다. 쭉 오시게 되면은 여기에 욕실이십니다. 오른쪽에 부부 욕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공간이 나오는 부부 욕실이 있고요.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기 파우더장이 있습니다. 깔끔하게. 짜라잔. 야, 확실히 드레스. 야, 진짜 그 나왔죠? 이게 84 타입에서 나올 수 없는 사이즈의 드레스룸이 나옵니다. A 타입 아까 봤을 때 약간 좀 뭐 나쁘진 않은데 엄청나게 진짜 공간이 넓어가지고 그렇진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진짜 옷 많으신 분들도 충분히 옷을 다 넣으실 수 있을 정도의 큰 드레스룸이 있다. 타입마다 개성이 확실하게 있네요. 그렇죠. 항상 A 타입, B 타입이 압도적으로 어느 쪽이 좋다라가 아니라 나의 상황에 따라서 나 집에 옷이 많다 이런 분들은 이쪽으로 오시는 게 맞고 난 쿠팡도 자주 시키고 마트도 자주 가는데 팬트리 공간이 있는 게 더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쓰잘데기 없는 그런 짐들도 많은데 버리긴 좀 그렇고 뭐 이런 분들은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 A 타입을 선호하시는 거고 옷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B 타입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공간은 길고 넓으니까 자기 취향에 따라서 이 장을 짜도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타일러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어디다 놔야 되는가라는 고민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이렇게 넓은 드레스룸이 있으면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스타일러 들어오면 됩니다. 여기. 네. 옷장 하나만큼은 B타입 최고다. A타입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석 느낌이고 B타입은 조금 젊은 세대를 좀 겨냥한 느낌이랄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타입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젊은 층이 B타입을 선호하는 건 또 아니야. 그건 맞죠. 그러니까 몰라. 이거 알 수가 없어 사실은. 어느 쪽이 이거는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보러 오세요. 일단 와서 보셔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영상에서는 다 담기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집 사는 게 뭐 진짜 쿠팡에서 띵 주문하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심지어 우리 마트 가서도 있잖아요. 식자재 같은 경우에는 식자재 마트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건 내가 보고 사야 되거든. 근데 집 사는데 보지 않고 산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모델하우스에 와서 보시고 임장도 한번 가보시고 그렇게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지금 7, 8억짜리 사는 건데 이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 모든 자산을 쏟아붓고 하는 경우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신중하게 그리고 디테일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하시는 게 실패하지 않는 투자 그리고 좋은 집을 고르는 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힐스테이트가 조건이 또 변경이 됐다 했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네요. 아까 B타입 보면서 아니, 팬트리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궁금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 집을 어디다 갖다 놔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하에 세대 창고가 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세대 창고보다 힐스테이트 세대 창고가 훨씬 더 깊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커요. 제가 1인 세대 창고를 좀 몇 번 많이 봤는데 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저도 보고 놀랐어요. 사이즈가 크네. 제가 생각했던 거 그리고 저희 집에서 쓰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저희 집도 세대 창고가 있거든요. 그런데 삽니다. 살아봐서 삽니다. 그런데 요 정도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보통.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부족하지 않고 웬만한 거 다 넣을 수 있거든요. 남아요, 오히려. 그런데 이만큼이 더 있어. 이 정도 공간이 더 있는 거니까. 그래서 웬만한 모든 짐들이 여기 다 들어간다. 우리 힐스테이트가 원래는 5%의 계약금으로 진행을 했어요. 계약금 5%. 그리고 중도금 무이자. 그리고 마지막에 갔을 때 5%를 계약 축하금 형식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금 5%는 무조건 필요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3월 24일부터 조건이 완전 변경됐습니다.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예요. 야, 그럼 5%에서 1,000만 원 줄였으니까 얼마나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쉽게 하실 수 있게 조건을 많이 풀어놨는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계약금 1,000만 원 넣잖아요. 중도금 자설 쓰고 나서 1,000만 원을 계약 축하금으로 다시 돌려드려요. 그럼 뭐야,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다시 돌아오는 거야. 계약금 냈던 1,000만 원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계약금 0원으로 입주 때까지 가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 중도금은 무이자니까. 마지막에 잔금 치고 나서 우리가 5%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변경이 안 됐어요. 그냥 사실상 5%의 할인을 받는 거다라고 보셔도 무방하다. 그런데 아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선착순 21세대에 한해서는 5%가 추가적으로도 할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10%의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 모든 것들을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듣고 싶으시면 모델하우스 오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사를 계획했다든가 새 집을 마련하려고 하셨던 분들한테는 이 기회를 놓치시게 되면 좋은 기회를 날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담하는데 돈 드는 건 아니거든요. 꼭 여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집 살려면 여러 군데 가보셔야 돼요. 그렇죠. 문의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나 둘씩 주변을 보시면서 결정하시는 거죠. 그럼요. 많이 보셔야죠. 맞습니다. 스리토키 채널도 또 잘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스리토키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한번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이지비아 TV 구독, 좋아요 언제나 해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요즘 하나 더 늘었습니다. 댓글도 좀 써주셔야 돼요. 댓글 너무 저조해요, 요즘에. 안 그렇습니까? 그럼요.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세요. 궁금하신 거 달아주시면 제가 당연히 이제 또 답변 달아드려야죠. 댓글도 다 해드리니까 맞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새집토끼도 다음 장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까치, 까치.